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동아소시홀딩스 허영민 책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360차 HRD 포럼에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ACDC 기반의 리더십 파이프라인 육성 로드맵 구축입니다. 저희 회사와 비슷한 규모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전에 저의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보니까 거의 9년차, 10년차들 다 되시던데 저도 비슷하게 현재 동아소시오 그룹에서 10년차 근무를 하고 있고요. 16년부터는 HRD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글로벌 인적자원개발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워크샵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 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진단 도구를 통해서 디브리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교육체계 수립이고요. 과정 개발 및 리더십 코칭 여러 가지 사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목차를 보시면 회사 소개,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 체계, 육성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세부 과정 안내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그룹사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은 저희 그룹사의 강신호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지금 95세이신데요. 명예회장님과 간단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3년 전에 제가 그룹사의 어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때 사내 인트라넷에 그룹사 어학교육 신청 배너를 올렸었는데 명예 회장님께서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때 92세이셨고요. 그때 저에게는 큰 울림을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90세가 넘어가면 어떤 걸 계속적으로 학습을 할 의지가 생길까? 그 생각이 들어서 큰 울림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한테 있어서 학습과 성장은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임직원들에게도 양질의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HRD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아 소시오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시오에 대한 단어를 궁금해하십니다. 소시오의 어원은 라틴어로 사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장님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자라는 경영 철학을 담기 위해서 의미 부여를 하였습니다. 저희 그룹사는 32년, 올해 지금 창립으로 89년을 맞이하였고요. 내년에 9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5,500명의 12개 계열사를 운영 중에 있고 헬스케어 영역과 비헬스케어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이 12개 계열사를 지주 관장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저희 그 실은 원래는 저도 인재개발원 쪽에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이 HRM과 D를 같이 합치면서 대표이사 직속의 HR 혁신실로 자리매김하였고요. HR 전략팀과 그다음에 제가 있는 가치교육팀, 그다음에 직무교육팀, 기업문화를 관장하고 있는 기업문화 혁신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치교육팀과 직무교육팀은 현재 15명의 인원으로 HRD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인재 육성 전략입니다. 크게 4가지 꼭지로 운영 중에 있고요. 밸류 아카데미, 그다음에 리더십 아카데미, 직무 아카데미, 커리어 아카데미로 진행 중에 있고 밸류 아카데미에서는 조직의 방향성 그리고 조직의 시너지를 높이는 워크샵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리더십 아카데미는 새로운 역할 체계에 맞춘 리더십 역량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직무 아카데미에서는 전 사업 영역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 전문 그리고 직무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번 연도에 새롭게 신설된 커리어 아카데미에서는 생애 5대 영역 기반의 직원 경험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사의 교육 체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드릴 내용은 리더십 아카데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역량 인식, 역량 개발, 역량 검증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리더십 역량 체계 수립입니다. 많은 그 그룹사나 회사에서 리더십 역량 체계를
역량 모델링 기반으로 많이 수립을 하실 텐데요. 저희 리더십 역량 체계는 이번에 신인사 제도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역할 부여와 함께 새롭게 리더십 역량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아 소시오 그룹의 비전과 미션 체계를 기반으로 인재상을 도출하였고요. 인재상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변화 학습,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결과, 이렇게 세 가지 결과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9가지 핵심 요소, 역할별 핵심 요소를 매핑하였습니다. 이 9가지 핵심 요소는 역대 CEO의 메시지, 그리고 각 역할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9개의 관점으로 4개의 단계의 요구 역할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단계별 요구 역할 설계에서 각각의 관점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설계하였고요. 이 비즈니스 리더, 팀 리더, 이머징 리더, 셀프 리더 이 4단계는 달턴 앤 톰슨의 역할 단계 모형에 기반해서 구성하였고, 현재 저희 그룹사의 새로운 역할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차관점에 기반해서 각각의 역할별로 요구되는 리더십 항목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차별점을 보시면 지원 보조 포커스, 그 다음에 책임 직급, 이머징 리더에게는 실행 포커스, 그 다음에 팀 리더, 팀장급에게는 성과 포커스를 주었고, 마지막 비즈니스 리더는 사업 전략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차별점을 구성하였고, 그것들을 역할별로 피플 영역과 워크 영역으로 나눠서 리더십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된 리더십 항목들을 가지고 SME 워크숍과 그 다음에 2차 FGI를 통해서 이 역량 항목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하위 역량 등등을 도출을 하였고, 다시 한번 벤치마킹과 외부의 어떤 경쟁사, 그 다음에 선진 회사들의 역량 항목들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룹 표준의 역할별 리더십 역량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4단계의 각 역할의 피플 영역 리더십 역량과 워크 영역의 리더십 역량들로 구성하였고, 역할별로 6개에서 7개의 역량들로 세팅되었습니다. 이 리더십 역량들은 실제 저희 연말에 진행되는 역량 평가의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역량들을 이제 리더십 육성 차관점으로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3단계의 차관점을 가지고 육성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표는 저희가 내용들은 공유가 좀 불가할 것 같아서 시트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할 체계 영역별로 나눠져 있고, 리더십과 리더십 정의, 그 다음에 키워드들을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 프로파일링인데요. 그 하나의 역량별로 하위 역량을 구성하였고, 하위 역량에서 KSV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 KSV를 도출한 것을 리더십 교육에 접목을 시켰고요. 밑에 바스 형식의 숙련도 수준, 전문가에서 비기너 수준으로 행동 지표를 구성하였고요. 이거는 나중에 DC, 디벨롭먼트 센터를 만들 때 저희 피드백이나 퍼실리테이터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역량에 이렇게 리더십 역량 프로파일링을 구성하였고, 이 리더십 역량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리더십 교육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 육성 체계 구축입니다. 리더십 육성 체계 구축은 아까 그 3가지 차관점, 각각의 그 역할별로 요구되어지는 역량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검증할 것인가, 이거를 육성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리더십 육성 체계를 많은 모델들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최종적으로 2가지 모델을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트래티직 리더십 모델인데요. 이거는 전략적 리더십 모델이라고 해서 최상위 역할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회사의 어떤 조직 단위의 경쟁 우위를 획득한다라는 논리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자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역할 체계가 부여된 만큼 전략적 리더십 모델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새로운 역할 체계에 대한 인식과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단위의 전략적 리더십 모델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역할 단계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임직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맥차란 그리고 워트말러의 리더십 파이프라인 모델을 채택하게 됩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은 리더 단계마다의 요구 역할 차이를 고려하여 역할별 리더십 항목 차등을 적용하였고요. 구성원들에게 리더 단계별 필요한 역량을 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한 역할 이해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G 리더십 파이프라인 특징과 시사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더십 파이프라인 모델의 구성은 총 6단계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가지의 관리자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좀 도출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리더의 성장에는 단계별로 전환점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리더 단계별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은 다르다. 그리고 단계별로 전문 기능,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 업무 가치가 다르다. 단계는 회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GE 같은 큰 회사의 경우에는 6단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축소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준에 따라서 크기 규모에 따라서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전환점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무 수행력과 리더십 역량은 다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되게 많은 회사들에서 직무 수행력이 높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빨리 앉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실제 리더십 역량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상의 역할을 준비가 안 된 리더가 승진할 경우에는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G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나 역할 체계에 맞춰서 6단계에서 4단계의 리더십 모델을 적용하였고요. 리더 단계에 따라서 새롭게 구축된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역량 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각각의 전환점에는 AC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의 역할 부여 여부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상의 역할 부여는 승진이겠죠. 승진 여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선행적인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교육은 인식, 개발, 평가의 3단계 트랙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직급에 해당하고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직급에서 차상위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면 BC 과정에 입과하게 됩니다. BC 과정은 역량 인식, 그 다음에 역량별 학습을 통해서 강점, 약점 역량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렇게 파악된 역량을 가지고 DC에서는 역량 이해, 그 다음에 모의과제 실습, 피드백 코칭, 심화학습 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AC에서는 각각의 모의과제를 통해서 모의과제 평가를 받게 되고 승진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를 거쳐서 각각의 역할 단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스워크를 설명드리면 BCDC, AC, 크게 BCDC, AC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BC에서는 BC 1, 2, 3, 그 다음에 DC에서는 학습 기반 DC와 평가 기반 DC로 나눠집니다. 네, 마지막 AC에서는 각각의 역할 단계에 요구되어지는 어세스먼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그룹사의 리더십 육성 로드맵인데요. 입사하게 되면 BC 제로라고 해서 셀프 리더, 선임급에 대한 역할 이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마다 실시되는 IDP와 함께 학습 DC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면 BC1에 입과하게 됩니다. BC1을 입과하게 된 이후부터는 차상위 직급에 대한 준비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C1 교육 과정을 듣고 차상위 역할에 대해서 기초적인 역할 인식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DC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자신이 학습 기반 DC나 평가 기반 DC를 선택적으로 학습하고 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C1에 입과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각각의 역할 단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팀 리더 이상을 저희가 리더십 역량 강화 구간으로 두었고요. 리더십 역량 강화 구간에는 다양한 교육들이 좀 필수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신임 트랙까지도 같이 듀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세부 과정 안내입니다. 세부 과정은 아까 BCDC, AC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저희 과정 개발 모형은
어슈어 모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신인사제도 리더십 역량 모델을 좀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이 기반으로 해서 학습 목표나 개발 역량을 설정하였고, 그다음에 자사 상황과 수준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교수 방법이나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리더십 상황들을 저희가 케이스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과정 내부에 실습 과제로 접목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학습자나 그 학습자 수준이나 그다음 평가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과정들의 난이도, 그다음에 과제들의 난이도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제가 어제 축구를 해가지고 다리. 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과정에 대한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시키고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BC 설명인데요. BC는 베이직 코스의 약자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BC는 차상위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요. 대상은 차상위 역할 인식이 필요한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할별로 매핑된 역량별 리더십 지식과 스킬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워크별로 각각의 모듈에 맞춰서 역량 셋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역량 셋들은 모듈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이 됩니다. 현재 많은 차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이할 점은 교육 만족도보다는 차상의 역할 인식도가 높다라는 점은 학습 목적, 이 과정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관식 피드백 같은 걸 보면은 실제 리더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학습해서 더 이해가 쉬웠다. AC 평가에 대한 이해와 역량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적용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DC입니다. DC는 학습 DC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역할 수행에 개선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차상의 역할에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BC에서 파악된 자신의 약점 역량, 그 다음에 강점 역량을 학습 DC를 통해서 선택형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올해 구성되어 있는 학습 DC 과정들은 총 이렇게 12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개발 역량별로 과정들이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LMS에 올려져 있고 LMS에서 차수 선택을 해서 입과하고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재 저희 LMS 화면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메뉴 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 육성 전략 방향과 일치하게 되어 있고요. 리더십 아카데미로 들어가시면 역할별로 요구되어지는 역량들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역량에 매핑되어 있는 교육 과정들, 온라인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클래스, 오프라인 교육 등이 다 모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본인이 시간에 맞게 들어와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DC 과정입니다. 평가 DC는 아무래도 AC를 준비하기 전 단계의 교육 과정이고요. AC에서는 차상위 직급에 필요한 과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과제 평가가 된 다음에 승진에 반영하게 되는 단계로 끝나는데 평가 DC에서는 동료 인터뷰 그리고 동료 피드백 그다음에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이 실제 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피드백 코칭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DCFT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과제별로 이 평가 포인트와 평가 촉도를 만들어서 강사분에게 전달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학습자들도 같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가점 요인이고 감점 요인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동료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평가 DC가 끝나면 각각의 피드백 리포트가 나갑니다. 역량 셋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역량별로 전문가의 피드백 그리고 동료의 피드백 리포트가 나가고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더 개발을 해야 될지 역량 개발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DC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 만족도, 뭐 강사 적합도, 그다음에 현업 적용도, NPS 이렇게 사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NPS를 통해서 선택형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뭔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고요. NPS는 순 추천 지수로 이 과정들을 우리 동료들에게 얼마나 추천할 건지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다음에 현업 적용도, 그다음에 적합도, 만족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학습 DC는 부족 역량, 강점 역량에 대한 심화 학습으로서 과정을 들을 때마다 주관식 피드백을 보면 팀장님이 들었으면 좋은 내용이다.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여 더 이해가 쉬웠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평가 DC에서는 롤플레잉의 평가 자체가 현장에서 코칭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다음에 강사의 피드백이 객관적이고 도움이 되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저희 리더십 육성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였고 기대 효과로는 조직 효과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검증된 리더를 양성하는 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2022년 도입기를 맞아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지만 25년도에는 서로 상호 간의 역할 인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전략적 리더십 역량 모델로 전환을 해서 DC와 AC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신인사 제도를 수립하고 여러 지금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핵심 인재와 석세서 풀을 선발을 하고 양성 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자면 리더십 교육의 효과성은 사실 단발적인 교육보다는 HRD와 M의 연계를 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성과 평가에 녹아들고 그 다음에 실제의 팀 리더나 비즈니스 리더의 인사 평가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팀원들의 역할 체계가 얼마나 잘 인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승진과 보상에도 연계가 돼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CDC 어세스먼트와 디벨롭 센터의 목적은 검증된 리더를 선발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세스 관점에서만 이 AC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과 관리에만 목을 매고 다른 것들 역량 평가를 중요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센터와 함께 DC를 꼭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디벨롭먼트 관점에서는 전체 교육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룹의 역량 상향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ACDC 체계 수립 시 만약에 시행 초기라면은 AC보다는 DC에 좀 무게를 두어서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사의 상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이제 ACDC를 실행을 했는데 AC에 좀 무게를 두는 것보다 저희는 DC 앞에 BC를 하나 더 두어서 조금 더 이 역량 체계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텀이나 기회를 더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C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는 핵심 인재와 석세서 풀 선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데이터가 모집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발 육성 교육에 적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임직원들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현재의 본인의 역량 수준과 목표 수준 간 차이를 계속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진행되고 있는 매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역량 평가에서 리더들의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이미지 평가로 여겨지는데 그것들이 거기서만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수준과 목표 수준 간의 차이를 계속 개발할 수 있게 여러 기회들을 계속 부여를 하고 상호 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아이고, 네. 저희가 질문이 좀 두 가지가 들어와서 제가 빠르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더우시죠? 아마 이게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요. 이거 죄송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정공무원교육원의 유영란님께서 주셨는데요. AC에서는 몇 가지 역량평가 기법을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IB, RP 등등. 지금 저희가 그 역량셋별로 가장 적합한 평가 도구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역할 단계별로 적용되어지는 평가 도구는 숫자나 그 난이도가
각각 다릅니다. 근데, 최종적 비즈니스 리더에게 적용되는 평가 도구는 총 4개가 전부 다 적용이 되, 5개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 역할의 A씨에서는 2개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아기업의 김지현님께서 주셨는데요. ACDC 사례 개발과 운영을 외부 전문가 없이 직접 하시는지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AC 어세스먼트 센터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인 상태의 출발점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AC 과제 개발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그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AC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와 같이 하였고요. DC 같은 경우는 디벨롭먼트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그 팀 내부에 과제 개발을 수행하였고 총 4가지의 과제를 개발하고 이것들을 현재 교육 과정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민책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